どうか、どうか技術を私たちに教えていただけませんか。これからの未来にあなた方の知恵がどうしても必要なんです。どうか。 도쿄 토요타 본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1위 자동차 기업 토요타가 한국 배터리 회사에 긴급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권영수 부회장과의 협력 논의. 그 자리에서 토요타 임원들의 표정은 5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 반도체를 압박했을 때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그들은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12월 현재 일본 자동차 업계는 전례 없는 패닉 상태입니다.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일본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배터리였죠. 혼다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과 미국 오하이오에 합작 공장을 짓기로 한 겁니다. 투자 규모는 44억 달러. 한국 돈으로 5조 7천억 원입니다. 지분 구조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51%, 혼다 49%. 세계적인 일본 자동차 회사가 한국 배터리 회사의 지분을 더 적게 가져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일본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합작에서 주도권을 절대 넘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2024년 말 공장 완공, 2025년 말 양산 목표. 혼다의 전기차 미래가 한국 기술에 달려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혼다만이 아니었습니다. 토요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파는 그 토요타가 LG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 공급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권영수 LG에너지 솔루션 부회장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형태로 협력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단 한 문장. 하지만 이 한 문장이 일본 자동차 업계에 던진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5년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였죠.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품목의 수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반도체 업계는 초비상 상태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들 소재의 90% 이상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불화수소는 거의 100% 일본 의존이었습니다. 2019년 8월 한국의 불화수소 일본 수입액은 0원을 기록했습니다. 완전히 막힌 겁니다. 일본 언론들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무너질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졌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민족인지를 말이죠.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경제장관 회의를 소집했고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소재 국산화율 20%, 장비 국산화율 40%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비상 경영에 돌입했습니다. 순도가 낮은 불화수소부터 국산화를 시작했고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흐른 2024년 7월 한국의 불화수소 일본 수입액은 2019년 수출 규제 이전 수준의 50%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본이 수출을 재개했는데도
한국이 절반밖에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국산화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고 있었던 거죠. 일본의 수출 규제는 완벽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역전극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배터리 분야였죠. 2019년 당시 일본은 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와 손잡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고,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배터리 기술에서 독보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는 330억 달러였습니다. 2023년에는 804억 달러로 급증했죠. 그리고 2025년 시장조사 기관 IHS 마킷은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커질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를 제패한 그 시장보다 배터리 시장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렇습니다. 1위 중국 CATL 37%, 2위 LG에너지솔루션 24%, 3위 일본 파나소닉 13%, 4위 중국 BYD 12%, 5위 SK온 7%, 6위 삼성 SDI 5%, 상위 10위 안에 한국 기업이 3개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사실상 독주하고 있었던 거죠. 일본은 파나소닉 하나뿐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164.7GWh의 배터리를 판매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0.2% 증가한 수치였죠. SK온은 같은 기간 48.1GWh를 공급했습니다. 무려 59.6% 성장했습니다. 삼성 SDI도 34.6GWh를 출하하며 26.8%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의 합산 생산량은 247.4GWh.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전기차 약 4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반면 파나소닉의 생산량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술력이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에너지 밀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을수록 같은 무게로 더 멀리 갈 수 있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니켈 함량 90% 이상인 하이니켈 배터리를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터리를 장착하면 1회 충전으로 600km 이상 주행이 가능했죠. 삼성 SDI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한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차세대 배터리인데 에너지 밀도가 기존보다 50% 이상 높고 화재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은 2023년 3월 1회 충전으로 800km 이상 주행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1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됐죠.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을까요? 토요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해 왔습니다. 관련 특허도 약 1000개를 보유하고 있죠. 전 세계 전고체 배터리 특허의 40%입니다. 기술력만 보면 토요타가 앞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양산 능력이었습니다. 토요타의 전고체 배터리는 여전히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030년이 되어야
본격 양산이 가능하다는 게 토요타의 설명이었죠. 반면 삼성 SDI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3년이나 빠른 겁니다. 배터리 산업에서 3년은 한 세대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뒤처진 걸까요? 2023년 4월 18일 한국 업계 관계자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과거 일본과 한국 기업 간의 협력은 단순히 제품을 공급하는 시기였고 일회성에 그쳤습니다. 삼성 SDI가 2013년 일본 업체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공급한 것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지금은 규모는 물론 전방위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한국 제품을 사는 관계였다면 지금은 일본이 한국 기술을 필요로 하는 관계가 된 거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는 과거 일부 부품과 소재 등의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반도체 산업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반도체에서는 한국이 일본 소재에 의존했지만 배터리에서는 일본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상황. 완벽한 역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2023년 6월 12일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와 전기차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양해각서를 체결한 겁니다. 양해각서의 내용은 광범위했습니다. 배터리 소재 공급, 기술 협력, 합작 공장 건설까지 전기차 밸류체인 전체를 아우르는 협력이었죠.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지 이해하려면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전통적으로 계열사를 통한 수직 계열화를 고집해왔습니다. 핵심 부품은 무조건 일본 기업에서 조달한다는 원칙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과 포괄적 협력에 나선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의 반응이었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024년 7월 4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탈일본 노력으로 수출 규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다. 2018년 평균과 비교하면 회복 수준은 50%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 최대 경제지가 탈일본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더 충격적인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반도체 업계에 일본 기술 없이는 첨단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자립화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일본 언론이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수출 규제가 한국의 자립을 촉진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가장 뼈아픈 건 이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이 배터리 소재 제조 분야에서 일본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한국이 반도체 소재를 의존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이다. 반대되는 모습. 5년 전 한국이 일본에 의존했다면 지금은 일본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LG에너지 솔루션 공장을 찾았습니다. 오창 공장과 함께 LG에너지 솔루션의 주력 생산 기지 중 하나죠. 공장 입구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24시간 내내 트럭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현장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공장 가동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관계자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풀가동입니다. 주문이 밀려서 증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장 내부는 더 놀라웠습니다. 첨단 자동화 설비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배터리 셀을 조립하고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품질을 검사하고 있었죠. 한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이 라인 하나에서 하루에 배터리 팩 500개를 생산합니다. 전기차로 치면 500대 분량이죠. 그리고 이런 라인이 이 공장에만 20개가 넘습니다. 간단히 계산해도
이 공장 하나에서 하루 1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기업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엔지니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기술력으로는 우리가 앞섭니다. 생산 능력은 비교가 안 되고요. 파나소닉의 모든 공장을 합쳐도 우리 한 공장만 못합니다. 숫자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의 2024년 생산 능력은 약 260GWh입니다. 파나소닉은 약 85GWh, 3배 차이가 났습니다. SK온과 삼성 SDI까지 합치면 한국의 총 생산 능력은 약 450GWh, 일본 전체의 5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밀린 걸까요? 배터리 산업 전문가 김철수 박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보수적인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망설였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건 알았지만 얼마나 빨리 성장할지를 과소평가한 거죠. 실제로 토요타는 2020년까지도 하이브리드가 주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순수 전기차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었죠. 반면 한국 기업들은 과감하게 베팅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3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SK온은 25조 원, 삼성 SDI는 20조 원을 쏟아부었죠. 총 75조 원. 일본 배터리 업계 전체 투자액의 3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는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2024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1,4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2020년의 7배입니다. 시장조사 기관 블룸버그 NEF는 2030년 전기차 판매량이 전체 신차 판매의 3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시장을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강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공급망 구축 능력이었죠. 배터리를 만들려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를 배터리 4대 소재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이 4대 소재 전체에서 글로벌 톱3 안에 드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양극재 마이너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음극재 마이너스 포스코 퓨처엠, 대주전자재료, 분리막 마이너스 SKI 테크놀로지, 더블유스코프, 전해질 마이너스 첨보, 솔브레인. 일본도 이 분야에 강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한국은 완성차부터 배터리, 소재까지 전 밸류체인이 국내에 있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전기차를 만들고 LG 삼성 SK가 배터리를 공급하고 포스코를 비롯한 소재 기업들이 원료를 제공하는 완벽한 생태계였죠. 일본에는 이런 생태계가 없었습니다. 토요타와 닛산은 배터리를 파나소닉에 의존했지만 파나소닉은 생산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소재 기업들은 기술력은 있었지만 규모가 작았죠. 결국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전기차 시대에 뒤처질 것인가 아니면 한국 배터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혼다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2023년 LG에너지 솔루션과의 합작 공장 기공식. 그 자리에 모인 혼다 임원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몰려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왜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을 택했습니까? 혼다 임원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경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외교적인 답변이었죠. 하지만 업계에서는 모두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리고 2024년 들어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요타가 LG에너지 솔루션과 협력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세계 1위 자동차 회사 토요타. 2023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 1위. 연간 판매량 1,000만 대가 넘는 거대 기업. 그 토요타가 한국 배터리 회사에 손을 내민 거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내에서도 충격이 컸습니다. 일본 경제 전문 방송 테레비도쿄는 긴급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토요타의 선택, 일본 배터리 산업에 대한 경고. 방송에 출연한 산업 전문가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토요타마저 한국 배터리를 선택한다면 일본 배터리 산업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실제로 일본 배터리 업계는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면서 그나마 버티고 있었지만 다른 일본 배터리 기업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죠. GS 유아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상용화 시점은 여전히 불명확했습니다. 도시바도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 중이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LG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난 연구개발 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속도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완벽을 추구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때 우리는 빠르게 시장에 제품을 내놓고 피드백을 받아 개선했습니다. 실제로 LG에너지 솔루션은 2020년 NCM811 배터리를 양산했습니다. 니켈 80%, 코발트 10%, 망간 10%의 비율을 가진 하이니켈 배터리였죠. 초기에는 안정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LG는 문제를 빠르게 개선했고 지금은 업계 표준이 됐습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파나소닉은 더 안전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신중하게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토요타는 전고체 배터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죠. 기술적으로는 옳은 접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제조사들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를 한국 기업들이 채운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했습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협력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파나소닉, LG에너지 솔루션, CATL, GM 마이너스 LG에너지 솔루션, 포드 마이너스 SK온, CATL, 폭스바겐 마이너스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CATL, 현대차기아 마이너스 LG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BMW 마이너스 삼성 SDI, CATL. 거의 모든 주요 완성차 업체가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배터리는 테슬라에만 들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2024년 하반기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영향이었습니다. IRA는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미시간, 오하이오, 테네시에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SK온은 조지아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 중이었죠. 삼성 SDI도 인디애나주에 합작 공장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총 투자액은 약 50조 원. 일본 배터리 업계 전체 자산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을까요? 파나소닉은 네바다와 캔자스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었지만 규모는 한국 기업들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다른 일본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진출 자체를 망설이고 있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의 점유율은 2024년 기준 45%를 넘어섰습니다. 일본 배터리는 10%에 불과했죠.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을까요? CATL과 BYD 같은 중국 배터리 업체들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CATL은 2023년 글로벌 시장 점유율 37%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죠. 하지만 중국 배터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IRA는 우려 대상 해외 기업이 만든 배터리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됐죠. 결국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세 개의 블록으로 나뉘었습니다. 중국 시장 마이너스 CATL, BYD 등 중국 기업 주도, 미국 유럽 시장 마이너스 한국 기업 주도, 일본 시장 마이너스 일본 기업이 버티지만 점유율 하락 중,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유럽을 한국이 장악한 겁니다. 2024년 11월 독일 미넨에서 열린 유럽 전기차 전시회. 삼성 SDI 부스에는 유럽 완성차 업체 관계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BMW,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유럽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들이었죠. 삼성 SDI가 공개한 건 차세대 배터리였습니다. 에너지 밀도 300WHkg, 1회 충전으로 700km 주행 가능. 급속 충전 시 15분 만에 80% 충전. BMW 구매 담당 임원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기술력이라면 2025년 출시 예정인 우리 전기차 플래그십 모델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시각, 도쿄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제는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었죠. 회의 자료를 보면 일본의 위기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점유율은 2020년 30%에서 2024년 15%로 하락했습니다. 단 4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전망이었습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2030년에는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조엔 규모의 GI 기금 조성,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100억 엔 지원, 2030년까지 3만 명의 배터리 인재 양성.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 일본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10년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말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현재 한국 배터리 3사의 수주 잔고는 약 600조 원에 달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270조 원, SK온 200조 원, 삼성 SDI 130조 원. 이건 향후 5-7년치 물량입니다. 반면 일본 배터리 업계 전체의 수주 잔고는 약 100조 원, 6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왜 자국 배터리 회사를 키우지 않았을까요? 도쿄에서 만난 일본 자동차 산업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배터리를 부품으로 생각했습니다. 필요하면 사오면 되는 거라고 본 거죠. 하지만 한국은 배터리를 핵심 기술로 봤습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지금의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2020년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합작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기아는 SK온과 긴밀하게 협력했죠.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 제네럴 모터스와 합작 공장을 추진했습니다. 완성차와 배터리 회사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일본에는 이런 생태계가 없었습니다. 토요타는 파나소닉과 협력했지만 투자 규모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닛산은 자체 배터리 회사 AESC를 가지고 있었지만 2018년 중국 회사에 매각했죠. 혼다는 배터리 기술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하나둘씩 한국 배터리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현재 가장 극적인 변화는 토요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토요타는 2030년까지 전기차 15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150만 대에 필요한 배터리는 약 90GWh, 파나소닉의 현재 생산 능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토요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전기차 목표를 낮출 것인가 아니면 한국 배터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토요타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LG에너지 솔루션과 본격적인 협력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업계에서는 2025년 중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죠.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이건 단순한 배터리 공급 계약이 아닙니다. 세계 1위 자동차 회사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된다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2019년 수출 규제는 정말 부메랑이 된 걸까요? 숫자로 보면 명확합니다. 2019년 한국의 대일 반도체 소재 수입액은 연간 8억 달러였습니다. 2024년에는 4억 달러로 줄었죠. 절반이 된 겁니다. 반면 일본의 한국 배터리 소재 수입은 어떻게 됐을까요? 2019년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2024년에는 약 2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완벽한 역전이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만난 무역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2019년 수출 규제는 일본에게 역사적인 실수였습니다. 한국에게 자립의 동기를 제공했고 한국은 그 동기를 배터리 산업에서 폭발시켰습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한국 정부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 예산은 3배로 늘었습니다. 기업들의 R&D 투자도 급증했죠. 그 결과는 배터리 산업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차세대 기술에서였죠. 일본은 전고체 배터리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산은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삼성 SDI는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2028년, SK온도 2029년을 목표로 하고 있죠. 모두 일본보다 빠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국 기업들은 전고체 배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세대 기술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LFP 배터리 마이너스 저가형 전기차에 적합, 하이니켈 배터리 마이너스 프리미엄 전기차에 적합, 전고체 배터리 마이너스 차세대 기술, 리튬황 배터리 마이너스 드론, 비행기용, 포트폴리오가 완벽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전고체 배터리 하나에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예상보다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배터리 산업은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12월 저는 다시 일본 도쿄를 찾았습니다. 5년 전 수출 규제를 발표했던 경제산업성 앞에 섰습니다. 2019년 7월 이곳은 한국에 대한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관료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한국의 저력을 과소평가했죠. 일본 언론들도 반성하는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다. 2019년 수출 규제는 한국에게 경고가 아니라 각성의 계기가 됐다. 요미우리 신문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약진은 한국 기업들의 빠른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 덕분이다. 일본은 이를 배워야 한다. 가장 인상적인 건 아사히 신문의 기사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죠. 기사 내용은 더 놀라웠습니다. 과거 일본이 반도체에서 한국에 추월당한 것처럼 이제 배터리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혁신하고 투자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배터리 전쟁의 승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36% 세계사 합산, 미국 시장 점유율 45%, 유럽 시장 점유율 30%, 수주잔고 600조 원, 미래 기술 개발 속도 세계 최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CEO는 2024년 말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1등이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거세고 일본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빨리, 더 멀리 나아가야 합니다. SK온 대표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승리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은 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돼 있습니다. 삼성 SDI 사장도 각오를 다졌습니다.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 이건 약속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한국 배터리 산업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들의 말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위기의식이었죠. 1등이 되었지만 방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한국 배터리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본 정부는 2025년 배터리 산업 육성에 5조엔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들도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미국 공장 증설을 발표했고 토요타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업계의 평가는 회의적입니다. 너무 늦었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 전문가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일본이 지금부터 전력을 다해도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한국은 더 앞서 나갈 겁니다. 냉정한 평가였지만 숫자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의 2024년 R&D 투자액은 총 5조 원. 일본 배터리 업계 전체 R&D 투자액은 약 1조 원. 5배 차이였습니다. 이 격차가 좁혀지려면 일본이 투자를 5배로 늘리거나 한국이 투자를 멈춰야 합니다. 둘 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030년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약 3,664GWh, 시장 규모로는 40조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50년에는 1만 GWh, 100조엔 규모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얼마나 될까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30% 이상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 기준 12조엔, 한국 돈으로 120조 원 규모입니다. 현대차 그룹 전체 매출액과 맞먹는 시장을 배터리 산업 하나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2019년 7월 1일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압박한 그날. 한국은 분노했지만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소재를 국산화하고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무엇보다 미래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배터리 산업입니다. 2024년 12월 도쿄 토요타 본사 LG에너지 솔루션 권영수 부회장과의 미팅이 끝났습니다. 미팅장을 나서는 토요타 임원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5년 전 일본이 한국을 압박할 때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한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다. 그렇습니다. 일본의 2019년 수출 규제는 역사적인 실수였습니다. 한국에게 각성의 계기를 제공했고 한국은 그 각성을 배터리 산업의 도약으로 승화시켰습니다. 5년 만에 완벽한 역전극이 펼쳐진 겁니다. 반도체 소재를 무기로 쓴 일본, 배터리 기술로 반격한 한국, 그리고 이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벌어진 배터리 전쟁의 완벽한 역전입니다. 일본이 뿌린 씨앗은 일본 자신에게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국이 흘린 땀은 세계 최고의 배터리 강국이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일본은 한국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2024년 12월, 일본은 한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5년 사이에 벌어진 이 극적인 반전.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저력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